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셀을 사용해서 회계 분석을 하고 그것을 하는 동안에 관련되는 통계학을 공부함으로 해서 통계학에 통하자 하는 통통 시간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회기개수 추정, 회기개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최소자승법에 의해서 나온 이 추정된 회귀 개수는 아주 좋은 추정치다. 좋은 추정치다. 좋은 추정치다. 그것은 결국은 몇 가지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불편 추정치다. 무슨 또 그 consistent 하다. 그 다음에 효율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귀개수, 추정된 회귀개수의 분포는 정규분포다. 그리고 정규분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평균은 이것이고, 베타고, 분산은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화장품 매출액의 우리 자료를 가지고, 한 결과를 보면은, 베타는 베타고요. 그리고 베타 1, 그 광고비의 그 분산은 이것이었다. 요것은 요 0.007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우리 x 프라임 x의 마이너스 1 역행열의 그 대각행열이 있는 거 이렇게 역행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3바이 3이었습니다. 셋, 한, 둘, 셋. 그래서 요것은 상수항이고요. 상수항. 요것은 베타 1에 관한 것이고, 요것이 베타 2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것이 바로 0.007이었습니다. 이것이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추정된 회귀 개수로서 이 회귀 개수의 가설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 모집단 평균에 대한 이것에 대한 우리 가설 검증을 할 것인데 이 평균에 관한 것이군요. 일반적으로 통계학 책에서 일반적으로 모집단 평균에 관한 가설 검증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우리 먼저 한번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것에 응용을 해서 베타에 관해서 가설 검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베타 이것이 정규분포라니까요. 모집단 평균에 있는 가설 검증에 만약에 확률 그 분포를 정규분포로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이제 지식을 좀 쌓자 이거죠. 우선 통계학 책을 기초적인 통계학 책을 보면은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 이렇게 있는데 이 소리입니다. 모집단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 분산이 주어지고 S 임의로 뽑은 크기 n의 표본 평균 바 x는 표본의 평균들은 이런 분산을 한다. 같은 정규분포이고 평균은 갖고 분산을 이렇게 줄어든다 하는 것은 내가 몇 번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 뮤가 과연 제로인가 아니면 뮤가 제로가 아닌가 하는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 가설 검증은 모집단 분산 시그마 스퀘어이고 요것을 아냐? 이미 주어져 있느냐? 아니면 모르냐? 모를 때는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추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이거죠. 첫째, 알 때는 그냥 정규분포를 이용하면 된다.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 모를 때는 이것을 값을 모르니까 이것을 표본의 분산으로 대신해서 사용하라. 그렇지만은 그때는 분포가 바뀐다 이거죠. 원래는 정규분포지만은 T분포를 이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이 베타 헤스, 베타 헤스에 이것이 노멀, 베타 x 프라임 x 마이너스 1 시그마 자성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x 프라임 이건 다 아는 거다 이게 주어졌다 이 자료니까 주어지니까. 그런데 이걸 모를 때 요거 모를 때는 전체를 모르는 것이죠. 그때는 요것을 추정해 가지고 그걸 대신 넣어라 이거죠. 대신 넣어서 t 분포를 이용해서 값을 검증하라. 보통은 모르는 경우죠. 그러니까 t 분포를 이용해서 값을 검증을 한다.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다 구체적인 일반적인 이 모집단 평균에 관한 가설 검증의 예를 엑셀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 이건 뭐 통계학 기초책에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좀 이 자료를 넣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트, 우리 그 기계를 조언에 쓰는 볼트 너트 있지 않습니까? 너트, 이런 너트는 너트의 지름이 X를 합시다. 이 지름. X는 평균 5mm, 분산이 4mm인 정규 분포를 한다. 정규 분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이 너트가 무수히 많이 생산될 거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항상 엄밀히 재면은 항상 이 지름이 뭐 5mm라 하지만은 이렇게 5mm라 하지만은 조금씩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5mm고 5mm고 조금씩 달라서 뭐 이 5mm 근처에 많은 것들가 생산될 것이고 조금 이 먼 곳에는 조금 이제 뭐 기계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별로 많이 그렇게 생산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모든 것이 정확하게 5mm가 될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엄밀하게 재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X, 이것이 이제 지름입니다. 지름이 노말이고 이렇다 이죠. 그리고 분산이 4다 했을 때 우리가 정규분포를 할 때 눈치채셨겠지만은 뭐 X가 노말이고 뮤도 하고 분산은 꼭 무슨 자성을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분산이 100이면은 그것을 10의 자성을 표시합니다. 10의 자성. 왜 그러냐면은 분산의 루트가 표준 편차거든요. 이게 표준 편차는 1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확률 계산할 때 분산 그 자체를 쓴 것보다 이 표준 편차를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표준 편차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성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니까 표준 편차는 2죠. 분산은 4고 이면은 우리 이론에 의해서 여기에서 나온 16개의 표본의 평균, 이 표본의 평균입니다. 아직도 X와 바 X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곤란합니다. X는 모집단이고 바 X는 거기서 뽑힌 평균들의 평균입니다. 이만큼 그래 분산이 줄어들었다 이죠? 분산이 줄었다. 자, 여기에 X의 표준 편차는 이 X의 루트이고요. 바 X의 표준차는 요것의 루트니까 0.5다 이거죠. 역시 X와 바 X가 의미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신이 지금 모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표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실히 엄밀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16개의 표본을 뽑아서 그 평균이 4mm보다 작거나 6mm보다 클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 확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니까요. 4mm보다 작거나 6mm보다 크거나 이거 이제 연속 확률 변수니까 확률은 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리아 이걸 구합니다. 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 넓이를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probability 확률
바 x가 4보다 작거나 바 x가 6보다 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을 무엇보다 작은 것은 엑셀에서 금방 구해집니다.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크다 하는 것은 엑셀에서는 왼쪽 끝에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이 오른쪽보다 크다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른쪽보다 크다는 것은 1 빼기 이거 왼쪽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 엑셀의 함수는 항상 왼쪽 끝에서부터 어느 지정한 지점까지의 확률을 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엑셀에서 확률 변수 W가 정규분포로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어떤 주어진 지점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A까지의 확률을 왼쪽에서부터 구하라 하는 것은 명령이 이것입니다. 수식이 이것입니다. nom.dist 대문자 소문자와 관계없습니다. 하고 그 지정된 포인트 A 또 이 확률 분포가 무엇이다. 그건 놈이죠. 정규분포죠. 그것의 평균이 무엇이다. 표준 편차가 무엇이다. 이거 분산 아닙니다.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가 무엇이다 하고 끝에다가 1을 붙입니다. 1은 무엇이냐면 그 점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소리입니다. 또 가끔 이 제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 시그널입니다. 제로를 집어넣는 것은 이 A였을 때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높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넓이를 구해야 되죠. 확률이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까 이 확률은 이렇게 요것은 이렇게 됩니다. nom dist하고 4 평균은 5고 표준 편차는 0.5 아까 0.5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하고 1 플러스 1 빼기 역시 nom dist하고 6하고 1 빼기 이 전체가 넓이가 1이니까 6 5 0.5 1 이렇게 하면 0.04 55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진행하기 전에 어떤 눈치 빠른 시청자 여러분은 이거 보니까 이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거든요. 좌우 대칭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여기 평균이 가운데니까 가운데를 이렇게 딱 접으면 딱 접히거든요. 4보다 작거나 6보다 큰 것은 요 거리가 같으니까 요것과 요것의 거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거리가 같으니까 이것의 넓이나 오른쪽 끝의 넓이나 같구나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것은 2 곱하기 probability bar x 4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정규분포의 성질을 알았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왼쪽 꼬리 부분 요과 오른쪽 꼬리 부분 이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니까요. 어떻게 구했더니 간에 0.045 나왔습니다. 이 확률이 뭐 한 4%, 5% 미만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올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100번 중에 5번 이하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평균이 5인 정규분포에서 아까 나트의 전체 모집단은 이 회사가 생산한 모든 나트의 지름은 평균이 5고 분산이 4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한다. 그런데 16개를 뽑았다 이게. 16개를 뽑았는데 그것이 4 이하거나 6 이상에 대한 조금 이렇게 좀 색다른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얼마나 되느냐. 한 100번 중에 5번 미만이다 이거죠. 4 이하가 나오거나 6 이상이 나오거나.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진짜 값이 이렇게 하나의 값이 아닙니다. 하나의 값이 아니고 이건 확률 변수다 이거죠. 똑같은 기계에서 똑같은 사람이 생산하더라도 얕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그날의 온도, 그날의 기계의 어떤 상황 뭐 이런 게 따라서 나트의 엄밀한 이 지름은
변할 거다 이죠.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변한다 이죠. 그래서 그것의 변하는 정도가 이게 분포가 이렇다 이죠. 정균분포를 한다 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잘 생산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16개를 뽑았다. 16개 뽑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평균 OS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4보다 작거나 6보다 큰 거니까 이런 경우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100번 중에 한 4번, 5번 이렇게 0.0045다. 0.045다. 그만큼 작다 이 소리가 있으니까 1mm 털어지는 거, 1mm 털어지는 것이 그만큼 좀 잘 나오는 경우가 아니다 이거죠. 자, 이 문제를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 이 문제를 거꾸로 생각해서 모집단의 평균이 5mm라는 것을 몰랐다고 합시다. 우리 모른다 이거죠. 이렇게 x가 노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나 분산은 이해 자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모르겠다.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이 아니야. 그 회사는 평균이 이게 5야. 5mm야. 그 회사에서 생산한 낫의 그 지름은 평균이 5야. 그렇게 했다 이거죠. 아, 그래? 좀 의심스럽다 이거죠. 의심스럽어. 그래?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고 16개를 뽑았다 합시다. n 이퀄 16. 16개를 뽑았다 합시다. 16개 뽑았어요. 그런데 그 평균이 마이너스 4보다가 작거나 x가 6보다 큰 경우가 나왔다 합시다.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자,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보고, 이 샘플을 보고, 과연 이 16개의 나트가 포함된 그 모집단의 그 모집단 평균이 5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5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방금 계산한 확률은, 그래, 네가 5mm 하니까 일단 5mm라고 하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의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0.045가 났다 이거지.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왜 이렇게 확률이 작게 나왔지? 이상한데? 혹시 이거 우리가 샘플을 잘못 뽑은 거 아니야? 아니야. 샘플은 그냥 임의로 뽑았기 때문에 그거 문제는 하나도 없어. 분명히 이거는 아무런 어떤 편기가 없이 뽑았다. 뽑았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건 이 16개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자면은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죠? 왜냐면 확률이 이렇게 작으니까. 요 부분을 가설 검증에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설 검증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무가설을 통해서 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뮤가 무엇이다.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케이. 당신의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거기서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요런 샘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P더라 이죠. 그걸 우리 P-밸류를 합니다. P-밸류. 근데 P-밸류가 너무 작다. 어떤 주어진 기준값보다 훨씬 작다. 그거를 이제 유의 수준하는데 보통 0.05 쓴다고 그랬죠. 0.0보다 작다. 그러면은 당신이 말한 것이 틀릴 확률이 많다 이죠. 틀리다 이죠. 아니 100번 중에 5번도 잘 안 나오는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은 분명히 모집단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제. 모집단에 미우가 당신이 말하는 이 미우가 아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 가설 검증의 에센스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가설이 있습니다. 우선 가설을 세울 때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검증을 하는 것은 가설 검증이라는 것은 당신이 옳다고 믿자. 그 가설이 옳다고 믿고 표본을 뽑아서 실험을 해보자. 이러한 표본이 뽑힐 수 있는 확률을 구해보자. 그 확률이
너무 작으면은 처음 출발한 그 가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어, 조금 더 복잡하게 경우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0.045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H0를 기각한다, 이죠. 아니야, 네 말 틀렸어. 틀렸어. 근데 말씀이죠. 0.045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것은, 비록 확률은 작지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게 미우가 그, 귀무가설이 옳았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연구자가 이런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각했다 이거죠. 왜? 너무 작으니까. 그럼 뭔가가 에러가 이게 그 연구자의 판단에 미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생길까요? 네, 0.045만큼 생기는 겁니다. 100번 중에 4번 내지 5번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니까 이런 실험을 100번 정도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4번 내지 5번은 그 결정한 사람이 에러를 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유의수지라는 것은 야 100번 중에 5번 틀려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최대 허용 오류의 그 확률인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 유의 수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 하지 못하더라도 자꾸 이게 문제를 해봄으로 해서 자, 점점 익숙해지니까요. 한번 봅시다. 좀 공식적으로 해봅시다. 자, 가설 검증의 절차 이렇게 저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가설 검증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가설을 우선 세운다. 가설에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다 이죠. 기무가설 그 5mm야. 5mm. 당신이 5mm라 그랬으니까 5mm. 아니야. 5mm 아니야. 이렇게. 요거를 부정하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건 이제 연구자에 따라 다릅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H1을 나 확실해. 요것을 부정하면은 그것은 미우는 5mm 이하야. 5mm 이하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것이 부정되면 이건 뭐 확실해. 5mm 이상이야. 이렇게 부등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부등식을 쓸 수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부등호 이렇게 아니다 하면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렇죠?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 투테일 테스트랍니다. 이때는 양쪽을 다 봐야 된다, 이죠. 양쪽을 다 봐야 된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봐야 된다, 그죠. 이런 것이면은 한쪽만 보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투테일 테스트. 우리 이제 투테일 테스트 할 겁니다. 앞으로 회귀 분석에서도 투테일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설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은 관련되는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라, 이죠. 그런 실험 결과가 표본에서 실험 결과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실험 결과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확률을 구하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과정입니다. 그래서 p-value 이 확률이 유의수준 뭐 0.05, 0.01 어떤 경우는 0.1 이렇게 씁니다만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이 0.05입니다. 보다 작으면은 야 이거 실험 결과가 너가 맞다고 한 그 가정하에서는 너무 작게 나와. 그래서 나는 너가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어. 약간의 위험성이 있지만은요. 그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설 검증의 왈츠 스텝이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왈츠는 4분의 3박자 아니겠어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처음에는 이게 모집 단위 분선을 알 때는 정규분포는 그냥 정규분포 쓰면 됩니다. 이거 요거.
알 때는 그냥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규분포니까. 이것이 정규분포니까요. 우리가 계산해 봤습니까? 이게 모를 때는 뭐 가설의 이 스텝은 똑같대요. 가설을 세운다,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구한다 같은데 이 확률 분포에서 확률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아까는 알 때는 정규 분포를 쓰면 되는데 모집단의 분산을 모를 때는 시그마 이거 대신에 표본 분산을 계산한다 그죠?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표본의 평균은 이것이다 그죠? 근데 이것을 알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정규분포 쓰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 모르기 때문에 표본의 분산 S자성, 표본의 분산 S자성, 이것이죠. 이거. 요것을 계산해서 요거 대신 집어넣어야죠. 그러나, 이때는 이것이 이것이 정규분포가 안 됩니다. 정규분포가 안 돼요. 정규분포가 아니다. 분포가 달라진다, 이거죠. 분포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을 만들어라. T라는 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T. 이거나 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소리. 이 식을 만들고, 요것은, 통계학자가 이렇게 만들면은, 이 시그마 자성을 모를 때 S 자성을 써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자유도가 N-1인 T 분포를 한다. 이 N-1은 어디서 났냐면 이거 표본의 분산 구할 때 N-1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 분포를 한다. T 분포를 한다. 정규 분포를 쓰면 안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할 때 모집단의 분산을 알면은 정규 분포 써라. 모집단의 분산을 모를 때는 표본의 분산을 가지고 쓰되 이러한 식을 만들어서 T를 계산해서 T 분포를 사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라. 그게 에센스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위에 넣었던 문제에서 모집단 분산 4mm를 몰랐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은 x가 이게 이제 지름입니다. 노말 5mm 뮤 시그마 자성인데 이거 모른다 이거죠. 그래 바 x는 뭐 당연히 노말 뮤 16분의 시그마 자성이다 이거죠. 이거 모른다 이거죠. 자 스텝 1. 자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야 뮤는 그 회사에서 만든 넣었던 5mm야. 5mm. 그래서 그러면 좋아 너가 맞다고 치자. 이렇게. 대립가설은 이것이 부정될 때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투테일 테스트를 한다 합시다. 그게 스텝 1입니다. 간단하죠. 스텝 2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 못 쓰니까, 못 써먹으니까, 바 x 마이너스 5, 바 x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s를 쓰라. t, 이걸 쓰라. 이렇게. 자, 그러면 16이고요. 아까 이게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름이고 이렇게 쭉 16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간 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S 자성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S 자성을. S 자성을 구해야 되겠죠. 또 여기 평균도 이제 구해야 되겠죠. 평균. 그래서 여기 제가 구해놨습니다. 요것을. 평균은 equal average. 여기 equal average 있지 않습니까? equal average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분산, 이게 분산이죠. S 자성은 엑셀에서 함수가 이것입니다. equal VRS 하고 여기에 요거 모든 데이터 VRS.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var.s 하고 b 78에서 B93까지 자료를 가지고 하라. 그래서 equal var했습니다. var는 variance고요. 요거는 sample이라는 소리입니다. sample하고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샘플의 분산을 구하라. 왜냐하면 샘플의 분산은 n-1로 나누고요. population의 분산은 var p 이렇게 된 것은요. 이것을 n으로 나눕니다. n으로 나눠서 틀리니까
이때는 우리가 표본이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표본을 다루고 있느냐, 모집단을 다루고 있는가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썼습니다. 표준 편차는 뭐 이것을 구해가지고 루트를 씌워도 좋겠습니다만은 또 이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오브 샘플. 뭐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넣어서 이렇게 하도 되겠지만은 또 이 기초 통계에 대해서 이런 분사이나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목해 계산해주는 엑셀의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데이터 분석 여기 가면은 여기에 기술 통계법이다.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 통계법하고 확인하고 당신의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 데이터가 요 지름이라는 이름까지 써서 넣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16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방향은 열이고요. 이렇게 밑으로 쭉 나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름은 이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무엇을 하냐? 출력은 어디다 하는가? 예를 들어서 출력은 뭐 여기다 하겠다. 그리고 요약 통계를 하라. 요약 통계, 뭐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확인하면은 여기에 대한 평균이 4고 표준 오차가 무엇이고 중앙값이 무엇이고 표준 편차가 무엇이고 무슨 분산이 무엇이고 쫙 나옵니다. 이렇게 쫙 나옵니다. 최대값이 무엇이고 최소값이 무엇이고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아까 제가 구한 평균이 4였죠? 평균이 4. 그래서 4가 나왔습니다. 평균 4입니다. 여기 분산이 표본 분산입니다. 분산이 어디 있냐? 1.28, 238 여기 1.238 맞죠? 요거하고 또 표준 편차가 1.11이네요. 1.11 다 맞죠?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t 값을 이제 구해보자 이죠. t 값을 구해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3.59입니다. 마이너스 3.59. t의 확률 그 분포는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것도 정규 분포와 같이 좌우 대칭입니다. 다만 평균이 0입니다. 항상 평균이 0입니다. 그러나 평균이 0인 어떤 정규 분포하고는 다르다 이거 좀 다르다 이거죠. 자, 그래서 t 분포에서 구해야 된다. t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이 3.59가 나왔으니까 t 값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59보다 작거나 플러스 3.5보다 큰 그거를 확률을 구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바 x가 6보다 크거나 바 x가 4보다 작은 것은 t로 계산하면 이것이 t가 마이너스 3.5보다 작거나 플러스 3.5보다 큰 경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구하느냐? t 밸류 께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 좌우 대칭이므로 요 마이너스 3.5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서 2배로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2배의 t 리스트, 노멀 디스트가 아니고 t 리스트하고 t 리스트의 그 위치 마이너스 3.5하고 t 디스트리뷰션은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요 자유도를 집어넣습니다. 자유도 그리고 1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0.0026이 나왔다 이죠. 0.0026 0.0026 오케이. 아무튼 이 p 밸류가 매우 작습니다. 뭐 0.05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5mm다. 모집단의 평균이 5mm. 그것을 맞다고 치고 지금 그 표본의 평균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6보다 큰 지금 이거 평균이 4가 나왔지 않습니까? 4가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상이라면 5인데 이게 4가 났다 이거죠. 왜 1만큼 차이가 났느냐 1만큼 차이가 났느냐 그러니까
요하고 요것하고 양쪽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양측 투테일 테스트니까 1만큼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 차이 나는 것은 t 값이 요만큼 요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확률을 개봤으니까 뭐 1000번 중에 한 2번, 3번 나오는 그런 경우다. 그죠? 뭐가 잘못됐냐? 너가 말한 H0 뮤는 5mm다 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이 가설을 기각하겠다. 기각하겠다. 오케이. 그게 이제 일반적인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부족하면은 아무 통계학책도 좋습니다. 거기 가서 모집단의 평균에 관한 가설 검증 보시면은 이제 바로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예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참치 캔 좋아하십니까? 저는 라면 먹을 때 참치 캔에서 참치 먹기를 좋아합니다. 참치 캔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참치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보면은 네트 웨이트 뭐 예를 들어서 150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150g이다 이거죠. 뭐 소비자들 별로 이거 생각 안 하죠. 그래서 통계학자는 이렇게 생각, 가만히 있어봐. 이게 150g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아니, 물론 이 내용물이 정확하게 150g이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평균이 150g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면, 자세히 보면, 뭐, 155g, 뭐, 145g, 이렇게 해서 어떤 분포가 있겠죠. 그죠? 분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가 뭐, 150g. 이 소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치캔은 평균이 150g입니다. 근데 뭐 소비자 단체에서 가만 보자고 이게 평균이 150g 되는지 보자고 어떻게 실험을 하겠어요? 가서 참치캔 100개를 임의로 뽑습니다. 임의로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해보자 이죠.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해보자 이죠. 그런데 이게 145g이야. 145g이야.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하고 너 회사가 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진짜 평균이 150g이라도 표본의 평균 지금 딱 한 번 해봤습니다. 100개를 뽑아서 딱 해보니까 145g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뭐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160g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올 수 있는데 그 나올 수 있는 말하자면 이 5g의 차이 마이너스 5g 또 플러스 5g 의 차이가 나올 수 있는 이것이 진짜라면 확률을 구해보자 이제. 이게 정규분포라면 우리가 할 수 있죠. 모집단의 분선을 알 때는 처음에 한 것처럼 정규분포를 이용하고 또 모집단의 분선을 모를 때는 이거 100개의 표본 편차 표본에서의 분산을 구해가지고 대신해서 t 값을 구해서 확률을 구해보라죠. 그래서 p 값이 p 밸류가 뭐 0.06이 나왔다. 이럴 때는 이게 유의 수준보다 크므로 오케이 뭐 조금 좀 불만스럽지만 오케이 100번 중에 한 6번 이상은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받아들인다 이죠. 그러나 이것이 p 밸류가 0.03 나왔다. 100번 중에 3번밖에 안 나와? 그거는 강력한 의심을 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H0를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들은 우리 소비자를 쏘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통계 문제가 현실 이 사회에서 좀 재미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모집단의 평균에 관한 가설 검증은 H0 뮤는 무엇이다? H1 뮤는 이것이 아니다. 이건 투테일 테스트죠. 자, 우리는 이것을 회귀 분석에 이제 응용을 할 것입니다. 회귀 분석에서 무엇입니까? 베타 이것은 노멀 베타 하고 x 프라임 x 마이너스 1 시그마 작성했습니다. 오케이. 이거 모른다 이제 보통 모르니까 이거를 우리는 s 작성으로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t 분포를 이용할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H0 베타는 베타 뭐 2라 합시다. 베타 2는 제로다. 베타 2가 제로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데이터에서 대리점 수는 이 회귀분석에서 필요 없는 독립변수다. 대리점 수는 매출액에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받아들이지만 H1 베타2는 제로는 아니다. 뭔가 설명하고 있다.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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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추정해서 S를 집어넣고 T는 바 X 마이너스 뮤 하고 루트 N분의 S다 이거. S. 그러니까 이제 가설이 요것이니까 요것을 제로로 탁 집어넣으면 되죠. 요거 제로. 그리고 바 X 베타2를 집어넣으면 돼요. 베타2가 이제 우리 샘플에서 나왔으니까요. 추정한 베타2를 여기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회귀분석에서 우리 했던 각 회귀 개수의 유의성 검정, 그것을 한 번 더 이런 관점에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